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같은 오케스트라가 같은 곡을 연주하는데 어제는 온몸에 전율이 흐를 만큼 감동적이었는데 오늘은 왠지 좀 밋밋하게 들리는 그런 경험이에요. 그 비밀이 어디에 있냐면요. 바로 우리가 앉아있는 공간, 콘서트홀에 숨어 있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그 공간이 품고 있는 소리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아주 흥미로운 미스터리에서 시작됩니다. 아니, 어떻게 같은 공연장, 심지어 바로 옆자리에 앉았는데 두 명의 음향 전문가가 전혀 다른 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까요? 정말 마법 같은 일이죠. 음향학자 파멜라 클레멘츠의 경험담인데요. 어느 날 밤 카네기 홀에서 정말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맑고 풍부한 소리가 온몸을 싹 감싸는 그야말로 황홀한 순간이었죠. 근데 바로 옆에 있던 동료는 고개를 갸우뚱하는 거예요. 소리가 너무 멀게 들리고 그 풍부한 울림도 거의 안 느껴져서 아무 감흥이 없었다고요. 이처럼 소리에 대한 경험이라는 게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일 수 있다는 거죠.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게 느낀다면 도대체 뭘 기준으로 좋은 소리다, 나쁜 소리다 말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개인의 느낌이라는 주관적인 세계에서 소리를 분석하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넘어가는 다리를 건너야 합니다. 사실 음향 전문가들에게는요, 일종의 비밀 도구 상자가 있습니다. 공연장의 소리를 평가할 때 딱 꺼내드는 그런 객관적인 기준들이죠. 이제 그 도구 상자를 열어서 우리도 그들처럼 듣는 법을 한번 배워볼 시간입니다. 음향학자 제이 크리스토퍼 제프는 소리를 평가하는 5가지 핵심 기준을 제시하는데요. 소리가 공간을 어떻게 채우는지 보여주는 반사음 패턴부터 음악에 완전히 빠져드는 걸 방해하는 배경소음까지 이 5가지 요소를 하나씩 이해하고 나면 우리 귀에 들리는 소리의 정체를 훨씬 더 잘 파악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2가지 개념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콘서트홀의 음영적 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반사음과 잔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소리가 공간 안에서 어떻게 튕겨나가고 또 얼마나 오래 머무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잔향,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연주가 딱 끝난 뒤에도 공간을 가득 채우는 소리의 여운이에요. 좋은 공연장은 이 잔향을 통해서 음악이 나를 포근하게 감싸 안는 듯한 느낌. 전문가들은 이걸 포용감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이 느낌을 만들어냅니다. 전문가들은 바로 이 여운이 살아있는지 귀 기울여 듣는 거죠. 소리가 무대에서 출발해서 우리 귀까지 오는 길이 생각보다 단순하지가 않아요. 특히 벽이나 천장에 처음으로 딱 부딪혀서 돌아오는 소리. 이걸 초기 반사음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첫 번째 메아리가 얼마나 빠르고 명확하게 나한테 오느냐에 따라서 음악이 선명하게 들릴지, 현장감이 느껴질지가 결정되거든요. 그런데요, 모든 반사음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어떤 반사음은 음악을 훨씬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친구가 되지만 어떤 반사음은 오히려 소리를 막 어지럽히는 불청객이 되기도 하죠. 실제 사례를 보면 그 차이가 확 와닿으실 겁니다. 자, 이 두 이미지를 한번 보시죠. 왼쪽에 있는 게 카네기홀의 패턴인데요. 마치 잘 정돈된 물결처럼 에너지가 아주 깨끗하게 퍼져나가는 게 보이시죠? 이게 바로 명료하고 따뜻한 소리의 비밀입니다. 반면에 오른쪽은 어떻습니까? 뭔가 고음역대의 에너지가 아주 빽빽하게 뭉쳐서 정신이 없죠. 이런 소리를 우리가 직접 듣게 되면 귀에 거슬리고 이거 뭔가 부자연스러운데? 하고 느끼게 되는 거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관점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뭐냐면 콘서트 홀은 그냥 음악을 담는 상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홀 자체가 오케스트라와 함께 호흡하면서 연주하는 하나의 거대한 악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일화가 있습니다. 빈필하모닉의 홈홀인 무지크 페라인잘 이야기인데요. 빈필이 연주할 때는 그야말로 천상의 소리가 나는데 다른 세계적인 오케스트라가 와서 연주하면 소리가 너무 크고 거치게 들린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연주자들이 자신들의 악기인 이 홀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에 맞춰서 연주하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원리들이 현대 건축에는 과연 어떻게 적용되고 있을까요? 여기 보이는 이 아름다운 윈스피어 홀의 내부를 들여다보면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보세요. 이 홀의 설계에는 소리의 원리가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공간이 충분히 넓으니까 풍성한 잔향이 만들어지고요. 저 두꺼운 목재 벽은 첼로 같은 저음의 소리를 아주 단단하고 따뜻하게 만들어주죠.
그리고 좁고 긴 형태나 천장의 저반사판, 벽면에 있는 선반들, 이게 전부 소리가 객석 구석구석까지 명료하고 풍성하게 전달되도록 아주 정교하게 계산된 장치들인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에 대해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무엇을 듣지 않아야 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바로 원치 않는 소음, 좋은 소리의 가장 큰 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음악의 가장 여리고 섬세한 순간 갑자기 저 멀리서 지하철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거나 윙 하고 에어컨 소리가 들린다고요? 아니면 바로 옆 사람 의자가 삐걱거리는 소리. 이런 사소한 소음 하나가 우리의 몰입을 완전히 깨뜨려 버릴 수 있잖아요. 이 시간은 완벽한 정숙함에 대한 집념을 상징하는 시간입니다. 클리블랜드 세브란스 홀의 리노베이션 팀 이야기인데요. 개관을 앞두고 세상이 가장 조용한 시간인 바로 이 새벽 5시에 다 같이 모였답니다. 그리고는 홀의 모든 시스템을 하나씩 켜고 꺼보면서 아주 작은 소음이라도 있는지 그걸 잡아내려고 애썼다는 거죠. 결국 최고의 소리는 완벽한 침묵 위에서 피어난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전문가들의 비밀스러운 도구들을 모두 손에 넣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수동적으로 듣는 게 아니라 소리를 아주 능동적으로 탐험하고 발견할 준비가 된 거죠. 그러니까 다음에 공연장에 가시면요, 이 5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세요. 잔향은 어떤가? 소리가 날 감싸는 느낌이 드나? 악기 소리는 하나하나 잘 들리나? 하는 식으로요. 이 체크리스트는 전문가의 어려운 말을 우리가 직접 느낄 수 있는 질문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이 질문들에 하나씩 답하다 보면 와, 이전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소리의 새로운 차원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음향의 원리를 이해한다는 건 그냥 지식 하나를 더 얻는 게 아니고요. 라이브 음악을 경험하는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그냥 듣는 행위가 음미하고 감상하는 예술로 바뀌는 순간이죠.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다음 공연을 한번 기대해 보세요. 이제 여러분의 귀는 더 이상 예전의 귀가 아닐 겁니다. 소리의 풍경 속에서 훨씬 더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끼게 될 테니까요. 새로운 발견의 여정이 바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